네, 오늘의 핵심 뉴스 키워드로 알아봅니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 나오 계십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김영철 미국행입니다. 김영철 통전부장이죠. 뉴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폼페이오 장관과의 고위급 회담을 위해서인데요. 사실상 이 북미 회담 실무선에서는 최종 조율 단계죠. 예,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 단계에 들어가면서 북미 접촉이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쪽은 판문점에서, 한쪽은 또 싱가포르에서, 또 하나의 축은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미국 접촉인데요.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 겸 대남선전부장이 곧 뉴욕에 지금 도착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있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지난주에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면서 북한이 생각이 바뀌면 내한테 언제든 다시 연락하라. 네. 그랬는데 바로 그 바뀐 생각을 갖고 미국의 메시지를 갖고 오는 사람이 김영철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미국에 오는 북한의 고위 관리로서는 18년 만에 가장 높은 급입니다. 네. 노동당 부위원장급이고 또 김영철은 현재 지금 북한의 군부에서 최고 실력자이기도 하죠. 특히 김영철의 미국 방문이 주목되는 것은 이 김영철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서 미국 입국 금지자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그 제재를 풀어줬다. 그런 점에서 북미 관계가 지금 상당히 그 급물살을 타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년 전에 조명록이 미국에 왔을 당시에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김정일의 이른바 친서까지 전달을 했거든요. 이번에 김영철의 방문에서도 김정은의 친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과연 이 김영철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 거기에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의 향배가 가늠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북한이 또다시 좀 어깃장을 놓는 그런 어떤 주장들을 해서 주목을 끌고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는 남한에 억류되어 있는 이 북한 여종업원들, 북한 주장입니다. 억류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돌려보내라. 또 8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또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해서 외교 전문가들은 이른바 살라미 전략이 아닌가. 살라미라는 게 이탈리아의 아주 쓴 짠 햄 소세지인데요. 이것을 잘게 썰어서 하나하나씩 먹이면서 밥을 더 많이 먹게 하는 건데 결국은 상대방한테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것은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금 지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6월 1일 날 남북 고위급 실무회담도 지금 회담이 열리게 돼 있고 북미, 한미 또 한미 북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미국 방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고위급 회담 어떻게 진행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갑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트럼프의 뒤집기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갈 길이 멀다라고 무역 협상을 평가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중국 수입산의 고율 관세를 먹이고 또 기술 굴기를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그 기존의 플랜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의 뒤집기가 또 한 번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밤에 우리 시간으로 어저께 밤에 미국 백악관이 특별 기자회견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요. 여기서 중국을 상대로 한 25%의 관세 폭탄 그것을 예정대로 터뜨리겠다. 그리고 그 명단을 6월 15일경에 발표하겠다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미국과 중국 간의 워싱턴의 회담 그 전에는 또 북경 회담 이 두 차례 회담을 거치면서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을 봉합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잉크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관세 폭탄을 날리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외교 전문가들의 시각은 많이 엇갈리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여론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이 미국에게는 너무 손해가 많다라는 그런 여론이 좀 주도적이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우신 재무장관을 강력하게 질책을 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이 1, 2차에 걸친 무역 협상은 무효다. 네. 우리는 갈 예정대로 갈 길을 간다. 중국에서 무역 폭탄을 터뜨리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특히 지금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할 태세로 있거든요. 네.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히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지금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딴 뒤집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어떤 합의를 해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안 들면 네. 뒤집을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 과연 미국과의 합의를 어떻게 믿겠느냐.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미국의 신뢰를 지금 떨어뜨리는 그런 조치가 네네. 아닌가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흔히 국제 무역이나 국제 통상 외교를 트럼프 게임에, 포카 게임에 비교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뒤집기는 포카에서 지고 나면 그 판을 뒤집고 아하. 다시 포카를 돌리자고 하는 예. 그런 거와 같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락되나 싶었던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갑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소득주도 가즈아입니다. 자, 현재 악화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제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실장이 2시간 반 동안 청와대에서 설전을 나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론은 결국 키워드처럼 소득주도 성장 기조는 유지하자, 이 뜻이었어요. 네. 어저께 청와대에서 150분간의 긴급 경제 점검 회의가 예. 지금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긴급 경제 점검 회의라고 했다가 그 명칭이 너무 국민들한테 자극적이다. 국민들의 아하. 불안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네. 가계소득 점검 회의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네. 청와대 비서진들 또 경제팀 수장들 이렇게 모여서 과연 우리 경제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표 경제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관한 집중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최대 핵심은 문재인 경제 정책이 소득주도 경제론이고 소득을 늘림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서 우리 경제 성장을 한번 유도해 보자 하는 것이었는데 소득주도 경제 성장 정책 1년 이후의 결과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더 줄어든 결과로 네. 나온 것이 지금 불가사의한 점이다라고 해서 이 회의를 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특히 시장 일각에서 전경련 같은 곳에서는 이번 기회로 정부의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좀 완화해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펴자라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 어저께 150분 회의의 결과 이 회의는 비공개여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김의겸 대변인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소득주도 성장론은 계속 간다. 요즘 가상화폐에서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대로 소득주도 경제 가자 이것을 네. 다시 한번 천명했다는 네네.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론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네. 그래서 임금을 올리는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만약에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든다. 그러면 정부의 재정을 늘려서라도 정부의 세금을 털어서라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 그 방안을 강구해보라.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지금 정부는 하반기 경제 운영 대책을 세우는데 아마도 재정을 통한 이 저소득층 구제에 더 많은 역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 경제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주목을 네. 끌었어요. 김의겸 대변인이 회의가 끝난 직후에 기자들한테 돌린 절에 보면 앞으로도 경제 회의를 하되 네. 경제 현안을 계속 수시로 점검해서 대책을 세우는 회의를 할 때 그 회의를 장하성 실장 주도로 하라. 아하.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네. 거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경제 컨트롤 타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그것은 헌법상 이 정보조직법상에도 부총리가 하게 돼 있어요. 네네. 불과 6개월 전 말대로 장하성 실장은 김동연 부총리하고 만나는 그 대화도 장소를 일부러 기재부로 옮겨서 네. 경제 컨트롤 타워는 부총리님이십니다. 부총리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랬는데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회의를 하라 했단 네. 말입니다. 이 민감한 관료들은 이제 경제 권력의 실세가 장하성으로 넘어가는구나. 네. 이렇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아하. 가뜩이나 그러잖아도 불과
일주일 전에 장하성과 김동연 이 두 분은 현재 경제 진단을 놓고도 첨예한 대립을 네,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은 틀렸다. 네. 장하성 실장이 맞다라고 네. 해서 장하성 실장에게 확실하게 손을 들어주는 네. 그런 지금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바야흐로 이제 경제 정책에서도 장하성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이노믹스 경제팀 어제 긴급 점검 회의에서 일단은 소득주도 성장 이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 보시죠. 자, 네 번째 키워드 거짓말 청정기입니다. 요즘 뭐 대기 오염, 공기질이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 공기청정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청정기의 성능을 이 바이러스 뭐 99.9% 제거, 뭐 먼지 99% 제거 이렇게 과장한 업체들이 결국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유수의 공기청정기 회사들이 광고가 과장됐다. 예. 미세먼지를 99.5% 없애준다라는 얘기. 네. 서울대 무슨 연구소가 보증했다 이런 네. 얘기들이 다 거짓말이다. 아하. 그래서 과태료를 물리게 됐거든요. 뭐 코웨이, 삼성전자, 네로라는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LG전자는 과징금은 먹지 않았지만 경고를 먹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미세먼지가 나왔다는 기사만 터질 때마다 가장 속으로 쾌재를 친 곳이 바로 공기청정기를 담당하는 전자업체들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전자업체들은 미세먼지로 날이 흐릿해지면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네.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 핵심에는 바로 공기청정기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전이 상당수 가짜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많이 과장되었다. 네. 뭐 뒤늦게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 조사해서 발표해 주는 것은 참 감사한데 참 만시지탄의 감이 있죠. 지금 공정청정기 대부분 샀습니다. 네. 사고 나서 지금 거짓 광고를 듣고 산 것을 지금 도대체 어떡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예. 만시지탄의 한을 남기는지 좀 더 신속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공정위가 이 공기청정기 과장 광고를 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제재를 했는데 이 국민들 건강 가지고 이런 장난하는 업체들은 좀 제재를 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길병원 재테크입니다. 보건복지부 과장이 길병원 법인카드로 3억 5천만 원을 흥청망청 썼다고 합니다. 그것도 5년에 걸쳐서 술집, 마사지업소 등에서 결제했다는데 이 복지부는 딱히 조사 의지가 없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예, 어제 경찰에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전격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기에 이르렀죠.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복지부의 그런 부패, 거기에다가 곁들여서 길병원이라는 병원의 아주 특별한 재테크입니다. 네. 이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법인카드 8장을 주고 그 카드에서 3억 5천만 원을 쓰게 했어요. 펑펑 쓰게 했죠. 네. 그런 다음에 복지부로부터 국가 예산 50억 원을 받아낸 겁니다. 네, 재테크가 3억을 대단하네요. 투자해서 50억 원을 벌었다. 15배 장사를 한 거거든요. 네. 1년에 했다면 이게 1,500%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권사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 이 길병원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예.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하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또 국민들의 노후 생계를 지키는 그렇죠. 가장 도덕적이어야 될 곳인데 병원과 복지부가 짬짬이가 돼서 부정으로 법인카드를 돌리고 그것으로 국가 세금을 50억이나 덤태기로 타갔다. 사실 이 길병원 하면 이길려 여사가 참 그 처녀로서 혼자서 병원을 살리면서 굉장히 존경받았던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병원이다 이랬는데 이 길병원이 이런 놀라운 재테크를 하고 있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시시비비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네. 자,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5가지 짚어봤습니다. 김영철 미국행, 트럼프의 뒤집기, 소득주도 가자, 거짓말 청정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병원 재테크까지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